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후천운 중에 두 번째. 1번이 이제 이름이라 그랬다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라 그랬어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형제, 자매는 정해진 인간관계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친구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성인이 되어서는 배우자도 만나고, 또 아까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자식도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날 좋은 시에 만들어서 부모와 형제 간에 궁합적으로 합의되는 그런 자식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모든 인간관계인데, 어렸을 때는 친구 잘 만나라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배우자 잘 만나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원을 잘 둬라,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료를 잘 맺어라,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져요. 내 생년월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내 사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는 그 사람과 나하고 궁합적으로 합의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끈끈하게 정이 들어요. 부모 자식 관계에도 궁합이 있거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지만, 내 자식 중에서도 좀 더 아픈 자식이 있고 좀 더 덜 아픈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궁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챙겨주고 싶고 안쓰러운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믿어도 돼, 또는 얘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런 게 부모 자식 관계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물며 직장 동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하고는 진짜 너무 잘 맞아, 통해, 말도 잘 통하고 그냥 옆에 있으면 내한테 도움도 주려고 하고 내가 또 도움도 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궁합을 잘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단 말이죠, 상호 보완이 되어서. 하지만 궁합이 안 좋다면 서로 해하려고 해요.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근데 보는 사람들마다 너 뭐 때문에 힘드냐, 밥 한 끼 사줄게,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 해서 너무 좋단 말이죠. 또 반대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보는 사람마다 밥 한 끼 사고 돈 좀 빌려도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런 인간관계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나 또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부분 또한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제 사례, 그러니까 에피소드, 제 손님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연인관계예요. 궁합을 보러 왔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다시피 그런 거예요. 궁합을 보러 왔는데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근데 결혼을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결혼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안 맞아서, 안 맞다, 나는 더 좋은 인연을 찾는 게 좋겠다,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고 결혼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국에는 안 좋은데.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연애할 때의 궁합과 결혼할 때의 궁합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연인으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인연이 있어요. 근데 결혼 상대자로서는 또 안 맞는 인연도 있거든요. 또 직장 동료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손님 중에 또 한 명이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윗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직계, 어떻게 보면 내 직계 담당 고참이라고 해야 되나?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가 있는데 이 라인이 있고 저 라인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상사와 이 상사를 둘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하 직원입니다. 근데 나를 잘 챙겨주는 상사가 있고 나를 안 좋게 하는 상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내 기준에서 어떤 상사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냐,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을 더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 맞는 사람하고 손을 맞춰야 되는 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 이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상생이 되어가지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맺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후천운 중에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인은 이름, 인간관계 다음으로 많은 작용을 하는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직업 적성, 그리고 살고 있는 동네의 기운, 그리고 방향, 색깔, 숫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을 하고 있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사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 적성에 맞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다면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영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언변이 못하는데, 언변이 없는데 부족한데 영업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사업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타고났는지를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살고 있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로 따지면 강남은 좋고 강북은 덜 좋다, 그 기준이 아니고요. 내한테 맞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까도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듯이 그 불리는 가치가 내한테 작용하는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동네라는 동네가 내한테는 좋게 작용하느냐 아니면 나쁘게 작용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찾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또한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업지역에다가 사업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렇다면 장사가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망해서 뭐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차려가지고 대박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내한테 맞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의 기운이 내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도 잘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사를 가야 된다, 또는 이제 뭐 사업장을 옮겨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도 내가 이쪽으로 갔을 때 방향이 내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방향이냐, 그렇지 않은 방향이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나한테 맞는 색깔, 뭐 숫자, 뭐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지, 내한테 부족한 오행 중에 내한테 필요한 오행의 색깔과 숫자를 보완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 또한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사실 다 맞춰서 살기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알고 내한테 필요하다면 그거를 참고해서 살아간다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 또한 이제 요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사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사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주에 맞는 직업을 하게 되면은 오래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변이 굉장히 있는 사람은 내가 영업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데 언변이 없는 사람은 영업하는 부분이 힘들어요. 자, 나한테 타고난 사주 팔자에 아까 일간에 대해서 내 직업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성향에 대해서 내한테 잘 맞는 사람은 오랫동안 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겁게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직업을 선택을 했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오래 하기 힘들어요.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를 잘못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또 제 손님 중에 장사를 굉장히 크게 했던 분이 있어요. 사업가. 근데 뭐 자산이 그때 한 10년 전에 만 4, 5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왔을 때 그냥 이제 의뢰 이제 그냥 뭐 사업을 하니까 뭐 그냥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 이쪽으로 가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끼고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가 자수성가를 했고 내 인생은 운명은 내가 개척을 했고 나는 이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 땅에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 식당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근데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식당 개업 준비를 다 한 상황에 갑자기 안주인이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져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같이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병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사를 들어가가지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크게 해놔서 자산이 이만큼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길어져 버리니까 1년, 2년, 3년, 길게 5년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있는 재산 다 말아먹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나중에 다 떨어먹고 나서 다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는 그때서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때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주 조그만하게 동네 이제 뭐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시 회유를 해서 뭐 지금은 그냥 먹고 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운명이라는 거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또 항상 안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돌고 돌듯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판단하고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모르고 자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굉장히 잘 살다가도 한순간 엎어져서 밑바닥을 찍는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호천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호천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선천운과 후천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주팔자를 분석을 해보고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